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7월 29일이네요. 7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네.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도움됐던 시장이고, 누군가에겐 지긋지긋한 시장이었던 시장이 사실 7월 시장이고, 6월 때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변동성이 굉장히 업종이나 종목마다 변동성이 좀 커서, 그러니까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대응하기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운이 좋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운이라는 건 여러분들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적으로 확률이 5할 이상은 나와야 줘야 돼요. 주식해서 우리가 전업해서 성공한다. 주식해서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본다. 이게 가능하려면 이제 그 부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냉정하게 내가 이 방법대로 했을 때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잔소리하면 잔소리인데,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의 이제 시장 전망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떻게 매매하면 거기서 또 이제 도움 받으실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 일단 수급 상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오늘 보면 2,300억 매도, 그 다음에 코스피는 이제 매도했고, 코스닥을 매수, 선물을 매수, 기관이 코스피 매수, 이렇게 좀 진행이 시켰죠. 이렇게 보면 뭔가 그냥, 외국인이 팔았는데 코스닥은 샀네요. 그냥 딱 그 정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보면요. 지금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사실상 코스닥은 개인 매매 비중이 굉장히 좀 커서 개인들이 많이 사면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어디가 지수가.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방향성은 누가 메이저가 결정합니다. 그 메이저라는 건 기관과 외국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 주가가 올라가고 반대로 외국인이 팔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외국인이 팔면 파는데 기관들이 사주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어떤 두 가지 이제 메이저의 충돌,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보통 요즘에 어떻게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매수해주면 야 기관들이 야 외국인 산다 같이 사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개인들이 왕따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개인 매매 비중이 크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팔면 그 다음에 힘을 얻죠. 자, 왜? 외국인들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 돼요. 내가 팔면 누군가 또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럼 개인들이 팔았어. 그러면 누가 그 물량을 받아줍니까?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장에 보니까 3시 넘어서 기관들이 매도를 줄였네? 이건 뭐야? 저점 매수네? 그 다음에 장중에 오늘 10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300억이 900억 매수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1200억가량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12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다. 엄청 많이 샀네요. 코스피로 여러분들 이걸 환산해 보면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왜? 시가총액이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보니까 또 코스피를 보니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줄였네요. 1,500억 정도 물량 들어왔네? 그죠? 그것도 이제 항상 장이 끝날 때,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결론은 여러분들 뭐야? 팔다가 다시 산다. 누가 외국인이. 근데 코스닥은 많이 샀고 코스피도 매수를 하긴 했다. 근데 규모 자체보다는 이 방향성이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팔다가 사주면은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다가 저점에서 들어오면 시장이 빠지다 올라가는데 그 탄력도가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이 사주면 우리나라 시장 급등하고 반대로 팔면 또 급락이지만 그 급락하는 힘보다 올라오는 탄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외국인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지금 오늘 시장 내용 보시면 지지부진했죠. 왜? 연속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는 게 개인들이 심리가 좋지 않을 수 있는 시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항상 내가 사는 자리가 바닥이어야 되고 내가 파는 자리가 고점이어야지. 그래야 심리가 어떻게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지는 게 일반적인 개인들의 심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4일 정도 빠지고 나서, 그러니까 3일 빠지고 오늘 이제 4일째 올라온 건데, 요렇게 지금 밀리다 보니까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죠? 답답하셨을 건데, 지금 현재 흐름은 아직 뭔가 원하는 어떤 탄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 10%야. 근데 이 종목이 오늘 3% 올랐어. 마이너스 7%야. 회복이 돼서 좋긴 하지만 아쉽잖아요. 왜? 나는 손실이 아직까지는 돼 있으니까. 그럼 개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올랐으면 좋은데 그게 내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심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는 시장을 그렇게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왜? 뭔가 악재가 있는 것처럼 빼면 결국은 개인들이 후두둑 털리면 저점 물량 들어오죠. 그래서 투매 증상을 여러분들 아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 투매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이 왜 많이 팔잖아요. 지금보다는 더 비싼 값에 외국인들은 팔 생각을 하고 물량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오늘 시장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지루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시장은 반등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반등폭을 예측하기는 좀 지금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1055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준에서. 그 다음에 코스피는 3280이 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도달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3260 정도는 이번 주 시도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이번 주라 봤자 내일이죠, 내일. 그래서 내일 시장은 여기가 안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다음 주는 3280까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걸 좀 봐야 돼요. 물론 내일 한 번에 그거를 다 해결해 주면 좋지, 강해지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시장이 그래 밀렸어. 시장이 밀렸다. 올라온다. 근데 시장이 빠지다 올라올 때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장은 시장이 빠졌을 땐 다 빠지지만 올라올 때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탄력 좋은 것들이 좀 빨리 올라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경향들을 좀 갖고 있는 시장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빠질 때는 같이 빠지더니 오를 때 좀 느리더라.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은 반등 나올 때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래서 장중에 빠질 때도 호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탄력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재료 분석, 이슈 분석을 꽤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장 빠질 때 그런 분석하기 여러분들 좀 귀찮으시죠? 귀찮으시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전문가 이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뭐 다른 전문가들 이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 방송 듣는 분들 계실 거고. 그래서 왜 혼자 다 못하거나 귀찮잖아요. 혼자 못하거나 귀찮으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잘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이제 받으시는 건데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합니다. 자, 어찌됐건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좀 하고 종목 이야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난티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경협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아난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뭐 가평이나 부산이나 이런데 아난티 호텔이나 뭐 골프장이나 레저 시설 가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시설이 굉장히 좀 고급져요.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아.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난티가 지금 사실상 금강산 관련해서 관광주로 엮여져 있습니다. 금강산 여행 수혜주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로 엮이고 지금 이틀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중이죠. 10시에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단절됐던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신 연결선이 다시 복구됐다. 다시 이제 전화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출근하셨습니까? 퇴근하십시오. 이전에는 이거 안 했거든. 근데 이제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결선이 복구가 됐는데 근데 사실 연결선이 복구가 됐다고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동안에 으르렁댔던 게 다시 뭔가 악수를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나와주는 게 경협주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심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약간 좀 서먹서먹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친구랑 싸웠어. 아니면 가족이랑 싸웠어. 여자친구랑 싸웠어. 남자친구랑 싸웠어. 그러면은 서로 뭔가 화해는 하고 싶은데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될지 미안하다는 얘기 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그게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상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그 다음 액션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상. 왜 정치라고 하지만 사람 살아가는데 다 똑같잖아, 여러분들. 약육강식 아시죠? 강한 자가 결국에는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동물에만 여러분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동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가 관계도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강한 데들이 무조건 약한 데 찍어 누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동물 본능, 이제 그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악수를 할랑말랑 해서, 그 다음 과정을 좀 전개시킬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난티는 금강산에 골프장이랑 온천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수혜주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차트적으로만 보시려고 하면 이슈가 먼저거든, 사실은 지금. 자, 봐봐요. 박스권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그럴듯하잖아. 근데 이런 어떤 테마주의 여러분들 문제점은 뭐냐면, 진폭이 크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마이너스 10%야, 매수했는데. 근데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차트 저점 깨졌다고 매도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뭐 좋은 일, 뉴스 없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만 여러분들 접근하시면은, 여기서 만약 지지선이 이탈됐잖아. 그죠? 깨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지지선 깨졌으니까 팔어.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다 그냥 거의 고점까지 와버렸죠. 이렇게 되면 누군가 또, 야, 그거 개인 털렸습니다. 개인 터는 차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우리는 그거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물론 우리보다 더 먼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조절하면서 차트를 이쁘게 그려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것만 갖고 여러분들 주식하다가 돈 버는 사람 보셨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없을걸? 네.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결국에는 거기서 띄어먹을 수 있나 없나, 뭐 약간 내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가 여러분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진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 털릴 가능성이 높아요. 흔들어 제끼면. 맞잖아요. 그죠? 이 매수했어. 근데 막상 여기서 빠졌어. 어떻게. 야, 마이너스 지금 한 20%인데 어떻게 계속 갖고 가야 되나? 좋은 뉴스는 안 보이고, 왠지 김정은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좀 꼴보기 싫고, 왠지 이상해 보이고, 얘가 다시 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슈 자체는 여기서 이제 파토가 날지 안 날지, 당장에 그러면 지금 통신사를 복구시켰는데 여기서 또 파토 내면 완전 또라이잖아요. 상대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통신선이 복구가 됐으니까 조금 의지라도 보이고 있다. 그럼 거기까지 딱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뭔가 이제 과정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협주 자체, 그러니까 북한 이슈 자체는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느 정도 이게,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빨라서 차트로 보면 올라갈 때 급등이죠. 물론 잘 대응하면 수익도 크지만 반대로 못 먹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북미 대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여러분들 있을까 없을까? 그것부터 좀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지금 보니까 9월달 추석에 이상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확정은 아니고 유엔 쪽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전개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야기를 막 언론에서 했을 때 그게 아니면 북한에서는 단칼에 그거 아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 조금 있긴 있구나라고 좀 눈치를 좀 채야겠지. 응? 자, 어찌됐건 북미 대화까지만 갈 수 있으면 내년 2월로 보는 시각도 있고, 우리나라 정상회담을 2월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넘어가야 될 자리,
요 자리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차트보다는 어디 이슈에 여러분들 좀 더 분석을 하고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깨지지 않는 게가 중요해. 다시. 야, 복구했으면 뭐라도 했을 거 아니야. 칼 뽑았으면 어떻게 무라도 베야지 이런 얘기처럼 뭔가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했으면 너희도 뭔가를 얻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럼 상식적으로 그러려면은 대화는 결렬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기까지 액션까지만 나와도 이거는 고점이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무조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는 어떤 가능성. 그래도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액션은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한 표 주고 싶어요. 고기. 오케이. 그 다음 진행 과정 모르겠고.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12,500원이 물론 넘어가면 15,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 라인은 다시 만들어진 게 어디? 요 지금 반등이 나와줬던 저 자리 있죠? 요 자리 8,800원 자리, 그러니까 지지력을 좀 보여줬던 자리, 하락이 멈춘 자리지. 그래서 요 자리가 훼손되지 않으면 일단은 현재로서는 횡보를 좀 더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는 12,000원까지는 좀 1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이 아까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 1차적으로 좀 보고 그 다음이 이제 15,000원 라인인데 당장의 호재거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15,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시장에 기대감만 있고 시간만 질질 끈다면은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처럼 그저께 올랐다 밀렸죠. 어제도 올랐다 밀렸어. 오늘도 올랐다 밀렸지만 흐름 자체는 깨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요거를 이제 매물수화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57만 주 매수했잖아. 그죠? 기관들은 판에 투신 어디 샀다 오늘 파는 거죠. 단타 쳤다는 얘긴데 외국인들은 3일 연속 매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럼 외국인들이 일단 사고 있습니다.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여러분 진짜 노랭 외국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은 그런 시나리오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협상이 결렬됐을 때는 리스크선을 여러분들 정해둬야지. 협상이 결렬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면 아예 매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서가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분석, 정치 분석이 일단은 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시겠어요? 차트가 먼저가 아니에요. 차트가 먼저가 아니다. 이제 그 부분부터 예상을 하시는 게 지금 맞는 거고, 지금은 일단 긍정적인 뉴스는 많이 없는데, 횡보한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외국인들, 매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입된다. 이제 그렇게 좀 본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했다 죽더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좀 마무리 짓게요.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